기다려지는 눈 올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 진도를 주변 얘기를 하다가 진도가 많이 늦었는데요. 오늘은 6권째 되는 옹야편의 7장까지 했으니까 8장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시험을 본다거나 뭐 이런 거를 부담을 안 가지니까 그냥 와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뭐 부담 없이 들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는 신기의 시간으로 이렇게 응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가을은 뭐라고 그러죠? 등화 가춘의 계절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게 출처가 그 한유의 시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 제가 기억이 옛날 읽었던 기억으로 따지면은 신량 입교허 입교허하니 등화를 초가치니라. 이 구절만 기억이 나네요. 한 중국의 한유로 기억하는데요. 한유의 시 구절에 나오는, 그래서 이 숫자인데 좀 더 가까이, 좀 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초자 써고 등화가치입니다. 이렇게 등화가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등화가치라는 말하자면 출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이버나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이 한 구절밖에 난 기억을 못 하고요. 다른 앞뒤 기절은 저걸 못 하겠네요. 신량 입교허하니 새롭게 서늘한 기운이 교회 바깥 빈 곳으로 들어오니 등화를 초가치니라. 등불을 가히 친할망, 좀 더 가까이 친할망하다 한 계절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신량 입교허 등화 초가친. 그래서 등화가 친지절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그냥 시험 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좀 가볍게 들으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음미하시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안 봅니다. 그렇다고 또 안 들으시면 안 돼. 열심히 들어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장이 계시가 민자건이라고 하는 제자를 시켜서 비지방이라고 하는 지방 이름이요. 비지방의 재상으로 삼으려 한데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건이 나 데리러 온 사람한테 말하기를
선위 아사원하라. 나를 위해서 잘 사양할 사자예요. 말씀 사자인데 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직서를 낸다 할 때도 이 사자를 쓰고 사표 낸다 할 때도 이 사자를 쓰잖아요. 사양할 사자로 이제 같이 쓰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양을 잘 해더라. 여유 보가자 엔덴 즉 오필 제 문상의리로라. 다시 뭐뭐 할 것 같으면 이게 여자는 같으면 한 뜻이거든요. 다시 나를 부르러 올 것 같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올 것 같으면 곧 나는 반드시 문이라고 하는 그 강물 위에 있을 것이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하고 이제 그 봉건 국가의 노나라하고 제나라 사이를 흐르는 강인데요. 강 위에 있을 것이다. 난 노나라 떠나서 그 국경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이때나 저때나 똑같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는 뭐 그냥 패거리 정치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 가서 말하자면 거기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국력을 얻어 먹는다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정치가 아주 별로 안 좋고 그 가신들의 말하자면 권력이 남용되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니까 거기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자면 그러한 사양하는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 근데 이 공자의 생각은 사실은 공자도 이제 처음에는 대사구를 했어요. 대사구는 뭐 말하자면 모든 죄인을 잡아들이는 뭐 경찰총장이나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고 물론 이제 아주 소인배인 소정묘 같은 사람을 처단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잘 다스려졌는데 결국은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밀려나는 거죠. 밀려나고 그래서 집어 던지고 천하를 철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과정에서 볼 때 공자도 의욕은 가졌지만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런 걸 근본적으로 이제 고쳐야 되겠다. 그 당시 그런 똑같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 제도적으로 민주 정치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민이 주가 되는 민본 정치를 사실은 생각했던 것이고 그 제자도 역시 이런 마음대로 권력을 말하자면 어떤 권한을 주지 않는 한 가서 괜히 월급이나 타먹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재상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민자건이라고 하는 한국의 민씨들도 전부 이 자손으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지난주에 하나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 앞에 거는 그 진도는 아니고 복습했는데요. 그 7번을 계시 사민자건으로 소리를 내서 한번 소리를 내고 읽는 것도요. 글씨 쓰는 것만큼 글씨 쓰고 글씨도 많이 100자 이상 쓰고 그다음 외우기도 하고 또는 읽기도 하고 그래야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크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계시사민자곤으로 시작. 계시사민자곤으로 위비제한데 민자곤이왈 소리야 사온하라 여유보가 자인된 주고 필제 문상이 오리라. 그 다음에 이제 8장은요, 배구라고 하는 제자가 병에 걸려서 아주 그 괴질이었던 모양이에요. 유행 괴질이었고 전염성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질, 이 질자는 질자는 병질자죠. 그냥 우리가 병질이라고 그러는데, 병이라고 할 때 질자도 있고 또 병자도 있죠. 병병. 이렇죠? 이자 맞게 썼나요? 예, 맞아요. 이거 저 컴퓨터로만 치고 글씨를 안 써봐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써놓고 봐도 이상하고 생소한 것 같고, 나이 먹어서 그런 건지 머리가 나빠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 가운데 있는 글자를 빼고도 병병 그 부수라고 그러죠. 병병 부수. 근데 우리가 병하면 이 자를 쓰고, 질병하면 두 자를 써서 붙여 쓰고, 그러면 이제 질자만 쓰는 경우도 있고 병자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병하고 질하고는, 질과 병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한 걸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글자가 그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나는 생각하는데, 요거는 화살을 그린 건데요. 화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이제 여기에 줄을 여기다 보면서 이렇게 쏘는데, 이게 화살 시자를 이렇게 해서 요 갈라진 부분, 요 끝에 갈라진 부분, 요거는 이제 남력병자를 쓴 거예요. 육갑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 갑을병 세 번째죠. 갑을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것도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고, 이제 이것도 시간의 사이클을 상징하는 하나의 논리 체계예요. 이제 주역하고는 관련이 있는데요. 그 병과 정은, 갑을은 목이고 동쪽이고, 그 다음에 병정은 남쪽이고 불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명리의 대가 여기 우리 강 박사님 계신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기본적인 얘기만 하는 거고 전문적인 얘기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열이 많은 병, 말하자면 병이 화기가 많아서 와라와라가 앓는 병을 병이라고 하고, 질은 이제 화살 맞아서 상처가 독을 치려서 하니까 잘 안 낫는 병, 고질병이라고 할 때 그 고자에다가 이 질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와락와락 앓는 병이 아니고, 질은 이렇게 끄느름하게 앓는 병, 질환.
질환, 그 다 근심거리라 해서 병환, 질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열이 뭐라고 하는 말.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이나 진리라고 하는 병질자 썼는데 역시 이건 우리가 괴질이라고 보여지고 와라와라 앓는 게 아니라 하여튼 한번 걸리면 또 결국은 코로나 같은 것도 이제 사실은 병이면서도 죽게 되는 고질이고 유행병이니까 여기서도 유행병이기 때문에 배구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공자 제자 이름은 성은 염, 이름은 갈경자 염경이라고 그래요. 갈경자는 까비에다가 우물정자를 써서 감. 염자는 두 대자 위에 하나에 빠진 성염자예요. 밭 가는 거는 뭐예요? 밭 가는 밭을 가는 건 되게 뭐가 갈아요? 소가 갈잖아요, 소가. 그래서 배구라고 하는 자를 져주신 거 아닌가. 이제 말하자면 밭 가는 소. 근데 소인데 맞소다 이런 얘기가 막백자를 써서 배구라고 하는 자를 썼던 것 같고요. 이름은 밭갈 경자를 써서 경이었다. 노나라 사람인데요. 근데 제자 중에서 배구라는 제자가 병에 걸렸거늘 그러니까 유행괴질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병을 가서 위로를 하고 문병을 갔는데 직접 방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문지하실 때 공자께서 선생님이 문병을 갔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하실 때 자유로 유자는 이게 창유자예요. 특히 남쪽으로 난 창문 유자예요. 직접 몸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문은 그걸 문자를 쓰죠. 영어로도 나가고 들어가는 문은 door라고 그러고 창문은 window라고 하잖아요. 이제 창문 우리가 지금 저 컴퓨터로 하는 모든 행위는 창문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직접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고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윈도우즈라고 하죠. 윈도우즈. 컴퓨터에서 아마 그래 우리가 거기서도 상당히 그 재밌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출입문을 나가야 되는 일 나가지 않고 그냥 집안에 앉아서 창문을 통해서처럼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 직접 안 가고 그 은행 같은 데도 지금 직접 은행 안 가도 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이제 찾을 때는 이제 화폐 찾으러 가야 되지만 뭐 집을 결제할 때는 그야말로 창문을 통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사회가 돼서 그랬는데 그 당시도 이제 이 괴질이니까 유행성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대면을 못하고 창문을 통해서 집기수 잡을 집자 그 손수자 그 손을 잡으면서 말하기를 와 여기는 망할 망자가 아니고 없을 무자랑 통한다고 그랬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런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는 그냥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일어나기가 어렵고 없어지게 될 그러한 병이다 이런 뜻에서 무지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된다 안 되니
안 되니 이거 죽게 생겼으니 명의 분저, 명의 불화. 의자는 어조사 의자고요. 종결어미의 의자고, 부자는 여기에 이제 그 또 어미로 쓰이는 부자예요. 제압이 부자인데 여기는 뭐뭐 하는 것을 반문하는 반문 어미로 많이 쓰였어요. 반문을 하되 인정하는 반문 어미. 인정하는 반문 어미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그렇지 이런 얘기네. 그런 것처럼 명의로구나, 명의지 이런 얘기예요. 명의로구나. 인정하면서 반문 형식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명의 분저, 명의 불화. 명의 운명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창으로 잡으면, 손으로 잡아도 손으로 이제 전염이 될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해겠지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그냥 직접 들어가서 문병을 못하고 남쪽 창을 손을 넣어가지고 손을 잡고 말하기를 이거 안 되겠다. 말하자면 낫지 않겠구나. 결국은 가야 할 병이로구나. 병이니 명이로구나. 사이냐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 이사자니까 사이냐 이 사람이 이유사질이야 할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착한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렸는가? 그것을 반복해서 사이냐 이유사질이야 할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렸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자고 병질자, 이사자 사람인자.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왜는 없지만 이 병에 걸렸는고. 이스루자는 병이 있다는 얘기니까 병이 걸렸는고. 이 유사치랴 할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렸는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자활 현재라 회하여 일단사와 일표음으로 제누항을 인불감 기우 언을. 회야 불개기락, 이거 즐거울 낙자입니다. 불개기락하니 현재라 회야요. 이끼제자 어질현자 어질현자 이끼제자 어질도다. 이게 현재 제자는 감탄어미, 주로 감탄어미, 그리고 그 의문어미에 쓰이는 어조사예요. 의문어미에 쓰는 어미조사인데, 현재라 어질구나, 어질도다, 회야여. 이끼야자는 그 호칭에 붙은 이끼하고 회야여. 여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회야여 이렇게 해서, 중국 발음으로는 시안자의 회에 이렇게 토가 없으니까 이렇게 읽을 건데, 이제 우리는 토를 달아서. 일본 사람들은 이 원문을 순서대로 읽는 게 해석 순서로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 읽는 소리는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것은 그 말하자면 글자 순서대로, 여기 쓰여 있는 순서대로 안 읽고 목적어를 먼저 읽고 동사를 읽고,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러한 순서로 글자를 읽어 간다고 그러죠. 우리는 토만 다루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토가 없이 그냥
글자와 글자로 순서로 이렇게 나열함으로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현자는 이게 무슨 어질현자죠? 어질현자. 어질현자는 옆에 사실 이게 신하신자 이렇게 해서 또 우자 그 다음에 조갑해자 재물이세자죠. 이거는 손이라고 그랬죠. 손. 이건 신하. 신하는 자신을 도와서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재물. 그러니까 조갑해변에 쓰여 있는 글자는 모두 재물하고 관련이 있죠. 재물을 주고 데려고 온 재물을 주고 데려고 온 사람. 그래서 그 신하, 재물을 주고 데려고 온 신하 이런 뜻이니 그 신하는 어떤 신하겠느냐? 어진 신하죠. 그래서 이게 어질현자다. 어질현자다. 그러니까 재물을 주고 손으로 갖다 주고 손으로 데리고 온 거, 끌고 온 거죠. 끌고 온 신하라고 하는 뜻에서 그 신하는 재물을 주고 데려온 신하가 어질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질현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질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질현자예요. 어질도다 현명하다 할 때 이 현자 쓰죠. 밝은 명자에서 어질고 밝은 거 현명. 현명하도다 어질도다 회야요. 회는 누구라고 그랬죠? 네. 아시죠? 이름이 회자도 쓰고 또 하나는 연자로도 쓴다. 그러니까 얼굴 한자, 안면 몰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얼굴 한자가 성이고 이름자는 못년자로도 쓰고 돌아올 회자로도 쓰는 공자께서 가장 아끼고 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허용한 어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준 유일한 제자인데 일찍 공자보다 몇 년 앞서서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워하고 그 논어의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서 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어요. 어질도다 회여 일단사 일표음으로 한일자 뭐 다 실리는 거고 단자는 대석홀이 대그릇 단자예요. 옛날에는 뭐 사기 그릇이 없었던가 봐요. 옹기 그릇도 귀했던 것 같아요. 옹기 그릇은 있었지만 옹기 그릇에는 국을 담는 뭐 표주박 이런 걸로 썼겠지만 이건 대그릇으로서 밥그릇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대그릇에 밥 일단사 밥사 여기서는 밥식자가 아니고 먹을 식자 먹는다는 동사로 쓸 때는 식자고요. 밥이라고 하는 명사로 쓸 때는 사자입니다. 밥사 먹을 식 원래는 근데 그냥 구별 없이 밥식 해버리는데 밥사의 원칙은 밥사 먹을 식 먹는다 하면 식 밥하면 사라고 해요. 발음을 같은 글자를 가지고 두 가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표주박 한 공기에 지금 말하면 한 공기의 밥과 한 표주박의 표주박 표자 이건
표주박 표. 한 대소코리의 밥과 한 표주박에 마실 것, 음식, 마실 것, 즉 물이라고 해야 되죠, 물. 일단사 일표음. 그러니까 한 공기의 밥과 한 표주박에 물로 재 있을 때자 재루항. 집안이 뭐 누추하다 할 때 누자에 더러울 루. 항은 거리항. 거리라고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길거리란 뜻이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더러운 거리라는 얘기니까, 말하자면 가난하게 사는 빈촌의 그 마을을 의미하는 거예요. 루항은 가난하게 사는 빈촌의 마을. 그러니까 한 표주박의 물, 한 공기의 밥을 가지고 그러한 가난한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불감 기우언을,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불감, 이게 견딜감자예요. 견딜감. 어떤 일을 견뎌나가다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면 감내하다. 이 감자에다가 인내, 참을래자, 인내할 자 쓰는 거죠. 감내. 네가 그 일을 감내할 수 있겠냐 할 때 감내를 그렇게 쓰죠. 이렇게 쓰나요? 확실히 모르겠네. 감내. 그러니까 감자는 견딜감, 내는 견딜래. 불감하다는 것은 견디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그 고통과 그 근심 걱정을 감내하기가 어렵거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해서 그걸 감내하기 어려워하고 불만하고 뭐 그러고 하는데, 회야는 불계기락하니, 자기 제자지만 참 훌륭한 제자예요. 그 회는 불계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 안빈낙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고치지 아니하니 현재라 회하여. 다시 한번 처음에 얘기한 말을 강조해서 결론으로 현재라 회하여. 처음에 현재라 회하여 일단사 일표음으로 제루항을 인불감기 기우언을, 회하는 는자로 토를 해도 그냥 회하는 해야 더 들어갈 거든. 회하는 불계기락하니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아니하니. 주격조사하니까 내리건 것도요. 회야 불계기락하니 현재라 회하여 이렇게 강조를 하신 부분입니다. 뭐 이해가 되시겠죠? 안빈낙도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일이니까 여기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문장에 염구라고 하는 제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름은 염이고, 그 다음에 구할구자예요. 구할구자가 이름자고, 염자는 아까 여기 염경하는 공자의 제자 중에 염치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염씨도 하나 있고, 염씨 한 분이 있는데 그 염자가 아니고, 이 염자가 아니고 청렴할 염자. 청렴할 염자. 우리 염기몽 공부. 청렴할 염자는 청렴해요, 진짜로. 발음은 같은 그 염씨인데 같은 염은 아니고요.
근데 그 염구라고 하는 제자의 자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호가 있던 시절은 아니고요. 이름 대신 아랫사람들이고 불러도 되는, 윗사람은 물론 아랫사람도 부를 수 있는 게 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경자고, 아까 그 경자인데 자는 그 이름을 해석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우자. 말이 아니고 소예요, 소. 그래서 중우가 아니라 맞소라고 해서 배구라고 그랬죠, 배구. 조금 전에 배운 거예요. 배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갈경자에 소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를 앞에다 붙이기도 하고, 여기는 맞백자를 붙여서 배구라고 썼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염구란 말이죠. 구할구자니까, 구할구자는 이게 물수변에 찾아야죠. 물수부수에서 찾습니다. 근데 물수가 들어갔죠. 근데 구하면은 구하면 어떻게 해요? 구하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들 자자에다가 있을 유자가 자예요. 유자. 자유. 유자는 공자를 닮은 제자 중에 유자. 자유. 이름은 구고, 성은 영이고, 염구요. 자는 이름 대신에 이름을 대신해서 아래 위에 다 통해서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자유. 제자인데 있을 유자를 구해서 가지고 있는 거, 구해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있을 유자를 그 자로 쓰는 그러한 제자예요. 염구가 여기 어디서 나왔던 거야? 염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한 부분에서 오늘 복습한 계시 고천의 바로 6장 개강자문 중윤은 가사 종정여여이까 자왈 유야는 과하니 종정호의 하유리요. 그 다음에 사야는 가사 종정여여이까 개강자가 이제 공자께 여쭈 공자가 대답하시길 사야는 달하니 통달하니 종정호의 하유리요. 정치하는데 뭐가 있겠느냐?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가 바로 구야는 여기 나왔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이름 제자 구라고 하는 제자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구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공자께 상의를 드린 거예요. 염구가 말하기를 이게 설자일까요? 열자일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글자인데 제가 말씀하면은 설. 그런데 이 말씀설은 깃불 열자랑 같이 썼다. 공자시대에. 마음신변에 이쪽에 태방 태자를 써야 되는 그 열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열자가 마음신변에 쓴 거예요. 근데 그건 공자시대 이후에 생긴 글자예요. 마음이 태방에 있는 것은 이제 그 깃불 열자입니다. 근데 말씀원변에다가 태방 자자를 쓰고도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서 깃불 열자랑 같이 썼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 시간 배운 거 자활 하기 싫으면 불욕 여로와 열자 이 열자를 썼다고. 말씀 설자가 아니고
기쁠 열자로 읽는다. 아닌 게 아니라 기쁠 열자로도 쓰는데 이건 기쁠 열자로 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 불열, 자지도원만은 그 위에다 기쁠 열자로 써있죠? 예. 비불열, 비불이라고 하면 아닌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중부정입니다. 비불이면 이중부정이면 긍정을 의미하잖아요. 아닌 게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 불열, 그러니까 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자지도예요. 자지도. 공자님의 도리, 공자 선생님의 말씀, 선생님의 진리, 진리 말씀, 공자님의 진리 이게 자지도예요. 자지도. 갈지자가 소유격이에요. 선생님의 도. 도가 뭐냐? 도통했다고 그러잖아. 도통했다. 도가 도를 통한다라는 건 도라고 하는 게 바로 진리, 참된 이치.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참된 이치를 자지도라고 해요. 자지도. 외워지기는 잘 외워질 것 같잖아요. 자지라는 말이 들어있고 거기다 도자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자지도 공자님의 도리. 공자님의 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건 아니건만은 역부족이야로이다. 역부족이라는 말은 바로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죠. 역부족.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이죠. 역부족. 역부족이야로이다. 이게 공자님한테 이렇게 털어놓은 거예요. 아유, 공자님 말씀도 좋고 그 진리도 좋은데 나는 좀 실천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 말씀 어떻게 뭐라고 했겠어요? 이거 다음을 해석해야 이제 대답을 알죠. 해석해 보십니다. 자, 공자 말씀하시를 역부족자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의 패하나니라. 중도의 패. 이거 이 말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중도의 패. 사자성어로도. 중간에 길 가는 도중에 그만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패할 패자. 중도의 패하나니 해보지도 않고 역부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역부족한다는 건 해보기라 하잖아. 근데 너는 금녀는 이 금자인데 여기 저 글자가 오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하여금령자죠. 여기 그 금자 이 금자 이제 금자인데 하여금령자로 잘못 지금 너였자 계집여자는 너였자죠. 너였자도 그 너였자도 아까 말씀한 대로 계집여자로 너 여자 이렇게 2인칭으로도 쓰고 여자여자로 썼다. 같이 써. 뒤에 나중에 삼수를 붙여서 너였자는 삼수변에 계집여자 써서 너였자를 쓰는 거예요. 윤씨네들 그 너여자 학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여자는 공자 시대는 그 30원 글자가 사실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그 뒤에 생겨서 구별하기 위해서 너라고 하는 2인칭의 너라고 하는 여자와 여자 여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후대에 삼수를 붙여서 쓴 것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삼수변에 너였자 한 것과 같이 이제 지금의 너는 회기로다. 글 획자입니다. 글 획.
선을 그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뭐 선 긋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보적 말하자면 역부족한 사람은 힘이 부족한 사람은 해보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처음부터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선 그어놓고 안 가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공자께서 그 염구를 나무라는 거죠 말하자면. 너는 역부족한 사람은 힘 부족하다는 얘기는 해보려고는 할 거 아니냐. 가다가 그만두는 거지 역부족자는. 너는 역부족자가 아니야.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는 금을 긋는도다. 한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 그어놓고는 안 가는 거다 이런 얘기. 거기서 한계를 그어놓고 있다. 그렇게 말하자면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첫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하니까 세 규절을 1시간 하네요. 다른 얘기 안 하니까. 다른 얘기 안 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양념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양념은 조금만 치기로 하고요. 8, 9, 10. 자, 그냥 내버리면 내게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고 써오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읽고서 끝내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구 유지리언을 여기 시작. 대구 유지리언을 자문지하실세 자유로 짓기 수할 무지러니 명의 사이냐 이유사지랴 할서 사이냐 이유사지랴 할서 자현재라 해야여 일단사 일표음으로 제루함을 인물감기 우원을 해야 불개기라 가니 현재라 해야 열고